문학부터 우리 12쪽 딱 불러드릴게요. 자, 1번에 x, 5x부터 1번에 x, 2번에 5, 3번에 x, 4번에 5, 그리고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2번, 그리고 19번에 3번까지. 혹시 못 들었다? 없으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264시 두 편이고요. 오늘은 볼 보기도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16번부터. 16번부터 좀 보면은 일단 강 건너간 노래는 식민지 시대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를 견디며 버텨내야 했던 264의 고뇌와 방황이 잘 드러난 작품이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얘기해 주는 게 반영된 시대 상황. 식민지 시대는 언제겠어?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 그래서 뭐 뒤에 고통스러운 현실 요런 말 없어도 일제강점기야? 그러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암울한 현실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민지 시대 견디며 버텨냈던 264가 그 과정에서 겪는 이 고뇌와 방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그럼 이게 잘 드러났다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이런 좀 부정적인 정서들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견디고 버텼던 이유가 뭘까? 자, 식민지 시대가 해소되고 이제 광복, 독립과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버틴 거겠죠. 저런 고뇌와 방황을 겪으면서도. 자, 그리고 여기는 나지문도 한번 해볼게요. 절정은 264가 시대 상황과 맞서 싸우면서 치열한 갈등을 통해 도달한 정신적 경지를 잘 보여준대요. 자, 이제 나지문 같은 경우에도 시대 상황 나오는데 바로 위에 줄에 식민지 시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또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같은 시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 시대 상황과 264가 또 치열하게 맞서 싸우면서 도달한 정신적 경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나지문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경지를 보여주는 건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번도 있어요. 19번 보기는 좀 길어서 그냥 바로 정리하면서 가보면은 이 반영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반영은 이제 시 외부, 실제 현실,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거래.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외부 현실을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어야 하는 현실. 자, 그리고 이 전자는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이래요.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당위적 진실이래요. 바램이에요, 바램. 이거 당위적, 마땅히 그래야 하는. 여기서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현실. 자, 이렇게 19번을 좀 정리했는데 뭐 현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16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보면은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그 모습 그대로겠죠. 그러면 여기 이 있는 그대로는
작품 속에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공간이나 현실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화자가, 이육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바람이 뭘까요? 원하는 현실이 쟤네들이 물러간 자유죠. 자유, 광복, 독립. 이육사가 원하는 그 미래가 있어야 하는 현실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같이. 11쪽. 자, 1년부터 보면은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안내강이 쨍쨍 얼어 쪼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소 하면서 여기도 이제 시작해주면서 시간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섣달 밤에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이 섣달 혹시 들어봤다? 몇 월 달인지 안다. 그러면 맥락 속에서 봤을 때 몇 월쯤일까? 강이 깡깡 어는 시간이야. 겨울이겠죠, 겨울.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맥락 속에서 겨울이구나 정도만 파악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섣달 같은 경우 일상에서도 이제 잘 쓰이니까 얘기를 해주면 1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섣달이라고 해. 12월이야, 12월. 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 추워가지고 강이 얼었는데 그 추위를 부각하는 이 쨍쨍, 얼음이 깡깡 얼어서 이제 짜작짜작 갈라지는 그 소리를, 잠깐만, 그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의성어 의태어가 구분이 돼요. 이 쨍쨍이 얼음하고 붙으면은 그 짜작짜작 갈라지는 소리고, 햇빛이랑 붙으면 햇빛이 쫙 내리쬐는 그 모양, 그때는 의태어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에 두 행을 묶으면 이제 겨울밤이라는 시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라 강이 깡깡 얼어가지고 이제 막 갈라질 정도의 극한의 추위입니다. 극한의 추운 시간이야. 시기는 뭐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보다도 훨씬 춥겠죠. 강이 얼 정도로. 그런 시간에 이제 막 우리가 밖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 와, 씨, 춥네 막 이러면서 핫팩 잡고 따뜻한 거 잡고 막 집에 들어가고 싶고 몸 움츠리고. 추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련,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추운 시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내 노래가 강을 건너갔소 하면서, 우리 원래 이 노래라는 게 어딜 건널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노래라는 무생물을 마치 뭐 다리 같은 거 만들어줘서 건너갈 수 있게 활유법을 썼어요. 활유. 우리 요거 여백에다가 조금 더 봐보면 활유. 얘도 비유의 하나입니다. 무엇을 뭐로 만드는 거냐? 저런 노래, 아니 뭐 돌, 바람, 이런 무생물들을 이제 생명력을 넣어줘서 생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동식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건너갈 수 있는 어떤 동물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 의인이랑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의인은 다들 잘 알 겁니다.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개를 물어볼게요. 바람이 쌩 달려간다. 이거는 둘 중에 뭘까? 바람이라는 무생물이 달려가는 건 동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활용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동새가 구슬피 운다. 접동새 무생물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슬피 운다라는 감정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의인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비 오는 거 보면서 하늘이 슬피 눈물을 흘린다. 이거는 슬피라는 그런 말들을 봐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방금 같은 예시는 의인이면서 화려해요. 이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별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 가운데에 들어가려면 일단 무생물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뭐 접동새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도착하면 돼요. 사람도 생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화류도 맞고 의인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점, 무생물이냐 아니면 뭐 생물이냐부터 도착점, 그냥 동식물도 가능한 건지 사람만인지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연을 볼게요. 자, 이제 2연 보면은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하면서 강에서 부른 노래가 이제 사막으로 날아갔다고요. 날아갔다. 그래서 이제 제비같이. 자, 우리 뭐뭐같이 뭐뭐처럼 직접 연결해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직유. 제비같이. 자, 이렇게 이제 직유, 제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제비가 날개짓 팔럭팔럭하면서 날아가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역동성을 부여해주고 이 역동적인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시각화. 이건 뭐 쓸 것까지는 아닌데 왜 하필 제비일까? 왜 하필 제비일까? 제비가 철새잖아. 이제 제비들은 추우면 떠나야 됩니다. 추우면 날아가야 돼. 자, 이 추우니까 날아가야 돼. 자, 이 추위를 이제 일자음정이라고 하면은 일자음정이니까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추위에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년을 보면은 잠깐만, 우리 3년 가기 전에 여기 체크 한 번만 해줍시다. 1년에 강 건너 갔소. 그리고 2년에도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갔소가 2번 나오네요. 반복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붙은 쌍시옷 받침 무슨 의미가 될까?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엇 붙으면 집에 갔다, 밥을 먹었다. 과거죠, 과거. 그래서 지금 화자가 실시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노래를 불렀고 그게 사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막까지 내 노래가 갔어 라는 과거 해상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년을 보면은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우리 앞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게 뭐였어? 노래죠, 노래. 노래가 가기는 갔대요. 이유가 뭐야? 계집애랑 집이 없기에. 계집애랑 집이 없기에 일단은 갔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 계집애는 이제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동생 같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은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없기에 노래가 같다. 내가 노래를 부른 이유가 이런 애들이 없어서. 노래를 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것도 당시의 시대 상황하고 연결지어서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가족의 해체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고향을 뺏기고 저기 만주, 중국이나 러시아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불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일단 갔는데 어린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죽을 거래요. 날개. 갑자기 날개가 왜 나왔을까? 우리 이제 읽다가 막 갑자기 뜬금없는 시어들 나오면은 생각 좀 해봐야겠죠. 왜 나왔을까? 맥락 속에서. 그게 안 되면은 흐름 끊기기가 십상이고요. 자, 여기서 왜 갑자기 날개가 나오냐? 아까 우리 노래 뭐로 만들었어? 제비로 만들었잖아. 나 알아서 갔대잖아. 그래서 이 날개는 그냥 뭐 제비, 노래예요, 노래. 근데 이 노래를 수식해주는 말이 어린 날개래. 자, 우리 어린이, 사회적 약자,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유가 뭘까? 뭐 정신적으로도 좀 미성숙하긴 하지만 힘도 없잖아요. 이 어리다라는 거는 내 노래가 힘이 없다라는 연약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내 노래가 연약하다는 거야. 근데 보통 자기가 한 거 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 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 아무 힘 없어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왜 그랬을까?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16번에서 고뇌와 방황을 잘 보여준대. 그래가지고 지금 뭐야? 내 날개가 연약해서 언제든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저 식민지 시대 뭐 이중사 시기 독립시켜줘. 그건 독립합니까? 독립시켜줘요? 아니잖아. 그 당시에 실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는데 전부 다 묵살당하고 짓밟혔어. 하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야. 내 외침, 내 노래가 힘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본인도 알아요. 자기의 이 외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편하니? 너희가 샌드레트 막 수십 번, 수백 번 말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받아주는 게 없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노래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른 이 추위 속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뇌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서 타서 죽겠죠 하면서. 자, 그럼 우리 모래불은 왜 나왔을까? 우리 아까 이 제비 어디로 갔어? 사막 갔잖아. 사막 가면은 널린 게 모래죠. 그래서 이제 사막 갔는데 이제 힘들면 언제든 떨어져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막은 내 노래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소멸의 공간이야. 나의 외침이 항상 묵살당하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다고요. 자, 그럼 여기 3년을 한번 묶어볼게요. 음, 3년을 묶었는데 우리 이행에 지치면, 이거 면 붙으면은 어떤 의미일까? 뭐뭐 하면, 면 붙으면 저 가정이에요. 가정 만들어주는 거고. 자, 우리 여기에 get은 붙으면 시제가 어떻게 돼요? 집에 가겠다, 내일 밥 먹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죠, 미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3년은 이제 내가 아까 부른 노래가 사막까지 갔는데 걔가 사막에 도착했을 때라는 미래의 상황에 날개가 지치면, 제가 이제 지치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미래를 약간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 미래야? 죽을 수도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고 그거를 화자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상면이 이 고뇌와 방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됩니다. 본인이 알아요. 언제든 내 노래가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막 사연을 보면은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하면서, 자, 우리 조상 사전적 의미 나와 있어요. 조문온다고요. 죽은 사람 찾아온다고. 내 노래가 여기서 이제 죽으면 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눈물 먹은 별들이 조문으로 온다. 이거 전부 뭐예요? 의인하죠, 의인아. 조문 오는 것까지, 장례식장 오는 것까지. 자, 여기서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주 때 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을지 봅시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별이 눈물이 고여있다라는 요 부분에서 이제 감정을 만들어줬는데, 자, 요 감정 지금 또 누가 비슷하게 느낄까? 누가 또 슬프고 눈물을 막 흘릴까? 화자죠, 화자.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견디고 버티면서도 언제든지 죽을 걸 아는, 그리고 지금 내 노래가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 감정이 화자도 지금 저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감정 이입이 된다.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별에게 이입을 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사연을 보면은 여기 함정 카드가 하나 있어요. 푸른 하늘. 그래, 뭐 실제로 많은 작품에서 이 푸른 하늘이 이상, 희망, 꿈 이런 걸 상징합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단 시험만 딱 보고 이건 이런 의미지 단정 지으면은 되게 위험한 습관이야. 모든 의미는 맥락 속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여기 16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푸른 하늘을 가지고 16번 16번 보면은 뭐 푸른 하늘이 덮여 있어 잃어버린 자아, 회복, 희망, 선지는 되게 그럴싸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 의미냐고. 여기 푸른 하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사막 위에가 하늘이 파랗다야. 저 의미였으면 이제 뭐 노래가 살아나거나 어떤 다시 막 부활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결론이 여전히 뭐야? 푸른 하늘 덮여 있는데 별들이 조성와요.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 그래서 저 푸른 하늘은 뭐 희망, 이상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 덮였다 해서 장례식장이에요. 그리고 이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제 자아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화자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연이죠.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다니 한가락 여기 두고 또 한가락은 어디 맹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하면서 이제 옛 일, 화자가 과거에 한 일, 이 노래, 이 노래가 무지개보다 뭐 좀 아름다운 강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한가락은 노랫가락이 여기에도 있고 또 어딘가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3년 그냥 3년이란다. 5연 화살표 하나 빼가지고 구절풀이 하나만 쓰고 끝냅시다. 자, 중간에 그래요. 내 노래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사라지길 원할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내 노래가 무지보다 강한 힘을 가져서 여기저기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노래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이런 외침이 받아들여지는 묵살되지 않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있어야 하는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가지문이 끝났습니다. 뒤에 우리 OX 한 번만 볼까요? OX 1번 한 번만 볼게요. 자, 1번 선지 보면은 경어체, 예찬 나오는데 경어체가 뭐였죠?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경어체. 존댓말이죠, 존댓말. 그래서 이제 뭐뭐요나 뭐뭐입니다. 요런 애들로 실현된다고 했어. 그럼 우리 여기에 경어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한번 봐봐. 여기 죽겠지요야, 죽겠지요. 경어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대상, 이 날개, 노래를 칭찬하는 부분이야?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X인데 요걸 얘기하는 게 뭐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 선지들을 해치울 때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문장을 항상 좀 쪼개서 봐줘야 돼요. 쪼개서 봤을 때 지금처럼 앞말은 맞을 수 있는데 뒤에 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연결고리. 뭐 특히 뭐뭐를 통해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 보면은 앞문장도 뒷문장도 어디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막상 연결을 하면은 잘못 연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가지고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보면 뭐 의성어를 활용하여 노래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맞아 틀려? 의성어 나와 있어요. 노래가 연약하게 나와 있어. 다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막상 연결지면 의성어는 여기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추위를 부각시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노래의 연약함인데 이 부분에는 의성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말인데 막상 연결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쪼개면서 봐주는 게 습관이 돼야 합니다. 자, 일단 뭐 여기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지문 한번 볼게요. 나지문도 보기는 앞에서 봤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년부터 보면은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계절이 나와요. 어떤 계절인지 모르겠지만 매운 계절이래. 자, 우리 이 매운으로 계절을 수식해주고 있는데 우리 맵다는 미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되게 흔치 않은. 그렇게 매운 계절. 너희 매운 거 좋아하니? 매운 거 좋아해? 잘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라탕 3단계씩 먹는 애들도 있던데 저는 마라탕을 이제 1단계 아니면은 그것도 가게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웃음은 뭐죠? 약간 찐빵 같더니 찐빵을 바라보는 듯한 그 웃음은 마라탕 1단계 또 이제 가게에 따라서 0.몇 단계까지 내려가기도 해. 엽떡 같은 경우에도 그 막 단계들 있잖아. 가장 약한 거 이제 초보맛, 초보맛. 아니 잠깐만, 착한 맛. 가장 약한 거 그런 것만 먹어요. 물론 뭐 개인 취향이긴 해요.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내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왜 내 돈 내고 내 시간을 쓰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얼굴 빨개지고 발 동동 구르고 막 물 마시고 막 이러면서 화장실 오지게 왔다 갔다 하고 고통스러워요.
이 맵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야? 고통입니다. 고통. 그럼 이 매운 계절 고통스러운 계절이 돼. 그래서 이제 뭐 여담으로 공포 영화도 안 좋아하고 놀이기구도 이제 하늘에서 흔들어 제끼는 거 안 탑니다. 고통스러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찐따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고통스러운 계절인데 사실 또 뒤에만 봐도요. 이 계절이 채찍질을 한다. 채찍질한다. 의인화해가지고 되게 위험한 고통스러운 계절이 되는 거야. 저것도 어디 중세 시대의 노예 부려먹는 지주들 마냥 두드려 깐다고요. 채찍으로. 거기에 내가 두들겨 맞았대잖아. 자, 그래서 요 계절 있는 그대로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때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대요. 자,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 북방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이 휩쓸려를 느렸으면 휩쓸리어죠. 우리 문학에서도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 해석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앞에 뭐 지치면 이나 죽겠죠 요런 애들도 그랬고 거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한번 볼까요? 미? 제가 붙은 무슨 의미가 될까? 휩쓸다랑 휩쓸리다 비슷한 맥락으로 쫓다랑 쫓기다 저런 애들이 붙으면은 내가 당하는 의미가 됩니다. 피동이라고 하죠 문법에서. 주체가 의지가 없이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이거 없었다 치고 일단 이 문장만 보고 이 문장만 있어 그냥 이게 어떤 공간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자, 이 위라는 거를 알면은 의지 없이 당한 거야. 원에서 온 겁니까? 지향 공간이야?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맥락들까지 같이 섞어서 보면은 내가 두들겨 맞으면서 마침내 내몰린 곳입니다. 내가 원치 않게 등짝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렇게 북방으로 왔습니다. 이연을 볼게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우리 하늘도 지쳤대요. 거기 의인 한 번만 써줄게요. 하늘도 지쳐. 이제 뭐 의미 같은 경우는 뭐 하늘도 포기한 하늘의 뜻도 닿지 않는 그런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연에 보니까 화자가 고원 위에 섰대. 근데 이 고원 밑에 칼날들이 쫙 있는 위험한 공간이에요. 잘못 움직이면 발 찌르는 고통스러운 공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요, 우리 1년에서 화자가 북방에 있네? 근데 2년 읽으니까 고원이 됐습니다. 그죠? 자, 우리 북방,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래? 어디가 북쪽이야? 가끔 이제 요거를 시키면은 몇 명 친구들이 그래요. 북쪽 집어라. 북한이 저기 있어? 저긴 하늘나라죠. 북쪽은 이 수평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년에서 화자는 이 수평적인 측면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내몰린 곳이 북방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거야. 마침내 거기까지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1년을 보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구석에 내몰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고원. 고원은 우리 고지대죠, 고지대. 그래서 수평적으로도 구석에 내몰리면서 하늘도 지친, 포기한 수직으로도 가버린 거야. 하늘도 포기할 정도 이제 한계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완전 구석까지 내몰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자, 우리 1년에 우리 북방, 2년에 고원, 그리고 얘까지
서리빨 칼날까지 연결을 좀 해보면 지금 읽을수록 화자에게 처한 이 부정적인 상황이 점차 층이 쌓이면서 늘어나죠. 요거를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고 지금 화자의 상황을 점층적인 구조로 전개를 해준다는 거야. 점차 층이 쌓여요.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따뜻한 밥이 있는 집에 가고 싶다.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있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상황, 내용들이 점차 확장이 된다고요. 쌓여요. 정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처음에 눈물 그렁그렁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흘려 슬피 운다. 그러다 이제 죽고 싶다. 그런 것들 점차 정서가 심화가 되는 그것도 이제 점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내몰리는데 심지어 칼날까지 쫙 박혀 있어. 3년 한번 볼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뒤를 고초차 없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앞에 1, 2연은 화자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데 집중했어. 처지를. 그러면 이 C부분 어디다 무릎 꿇지? 발 디딜 곳이 없네? 생각이잖아. 누가 하는 걸까? 이 서리빨 칼날 위에 있는 화자가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공간에 놓인 화자가 야 이거 삐끗하면은 진짜 죽는다. 내가 이 극한까지 내몰린 이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야. 무릎 꿇을 곳이 없네. 발 디딜 곳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에요. 이러니 눈 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면서 시가 다 끝났는데 우리 뭐 찾아야 돼? 여기 모자에 들어가는 데서 경지를 보여줘야 돼요. 무언가를 뚫은 초월한.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연에서 나와야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연에 지그시 눈을 감고 이 생각에 잠기는 게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고 어떻게 바뀌냐? 뭐라고 하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우리 일단 겨울에다가 요거 한 번만 똑같이 할까요? 아까 저 계절이 겨울이네요. 표시 똑같이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 겉모습이 강철이고 그 안에 무지개가 들어있다. 강철로 쌓여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 강철 어떤 느낌이니? 강철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 강철을 약간 만지면은 그 느낌 때문에 이 만지는 걸 되게 소름끼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 강철은 딱딱하고 차가운 소재인데 아니면 이거 생각하세요. 칼날. 지금 사방이 저 칼이에요. 강철이랑 강철. 온 주변에 위험한 상황들로 쌓여 있어요. 강철. 근데 우리 이 안에서 경지 보여줘야 되잖아. 초월을 해야 돼요.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무지개. 얘는 다른 작품에서도 잘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면은 없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에요. 여기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표면상으로 보면 강철 안에 무지개가 들어있다. 이런 위험 속에도 희망이 있어. 위태로움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어. 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표면상으로 모습 역설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역설적 표현으로 정신적 경지를 잘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정신적 경지 여기 마지막을 좀만 마지막 구체적으로 써보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야, 나 진짜 나 이제 곧 죽겠구나. 극한에 내몰렸네. 되게 위험하네. 그러다가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보인다는 거야. 정신적 경자. 극한의 극한까지 내몰렸는데도 살아날 희망. 초월한 거죠. 그거는 죽기 직전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나지문까지 끝났고요. 우리 18번만 한번 좀 볼게요. 나머지 선지들은 필기한 거랑 같이 매칭하면은 찾을 수 있는데 18번. 요거는 포인트를 못 잡으면 여전히 왜 정답이 2번인지 모를 수가 있어. 자, 우리 보면은 2번 전제 B에서 화자가 처한 시적상은 D에서 반전이 된대요. 그래, 앞에서 막 뭐 바뀐다 전환된다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근데 여기서 바뀌는 건 뭐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이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생각이 바뀐 거지. 2번 천지 요약한 뭐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화자가 처한 이 상황 자체가 나아졌어요. 지금 해소가 됐나요? 저 상황 자체가? 그런 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끝났습니다. 쉬었다가 독서합시다.